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입학 예정인 칠성고등학교 최성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프로게이머에서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기까지의 저의 이야기를 담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세 가지 테마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길을 걷는 일. 두 번째, 나를 믿고 학교를 믿다. 세 번째는 해주고 싶은 말들입니다. 첫 번째 테마에서는 제가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뭐가 막연했고 어디서 막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 하고, 두 번째는 본격적으로 수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해주고 싶은 말들에서는 수능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새로운 길을 걷는 일입니다. 우선 이 테마의 첫 번째 이야기는 변곡점입니다. 저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한 편이었습니다. 모두가 수학 상을 선행할 때 중3이었던 저는 대회 준비에 더 바빴고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수 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3시에 잠들고 7시에 등교하는 숨 쉴 틈 없는 나날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외 프로팀 제의와 손목 부상이 동시에 찾아왔고, 그때 저는 공부를 선택하는 인생의 변곡점을 겪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고 몇 달간은 과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20시간 넘게 앉아 있었던 그때의 끈기와 집중력이 공부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들도 과거를 너무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길이 아니라 조금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란 함수가 그동안 오목했건 볼록했건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변곡점을 기점으로 변화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삶은 연속적이고 과거로부터 단절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제 과거를 스스로 부정하려 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받아들이고 배울 점을 찾으면서 현재에 몰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초조함과 조급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즘 과외를 하면서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늘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실력이 오르는 건 그 어떤 수업도 아닌 본인이 직접 고민하는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출발이 늦은 만큼 남들과 늘 비교를 하며 초조함과 조급함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심리들은 우리가 깊이 있는 고민을 하는데 큰 방해가 됩니다. 저는 공부할 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절대 시계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시간에 관계없이 4일간 하나의 수학 문제를 고민한 적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저보고 미련하다 할 수 있지만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우리가 진짜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공평하다면 남들보다 책상에 빨리 앉고 조금만 더 책상에서 늦게 일어난다면 언젠가 무조건 역전합니다. 초조해하지도 말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자신만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블랙스완입니다. 흑조이고요. 흑조는 귀납적 추론의 오류의 상징이고, 그리고 저와 새로운 길을 열어갈 여러분들의 상징입니다. 제 자기소개서의 메인 테마였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수능 그리고 대학은 여러분들의 과거에 매몰되어서 모든 백주가 희다는 듯이 단정짓지 않습니다. 성장할 가능성을 바라보기에 당장 자신이라는 그릇이 비어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의 공부는 그릇에 담긴 물이 아니라 그릇 크기의 싸움입니다. 물이 꽉 찬 그릇보다는 비어있더라도 누구보다 큰 그릇을 가지기 위해 노력한다면 여러분도 한 마리 흑조가 되어서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테마는 나를 믿고 학교를 믿다입니다. 제 생활 기록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폭이 너무 이른 거 아닌가, 두 번째는 인문학, 그리고 세 번째는 독서, 양보다 질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학교를 믿자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폭이 너무 이른 거 아닌가 라는 얘기인데, 제 내신 성적을 먼저 나열해봤습니다.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이고 종합했을 때 2.08이 나왔습니다. 주변에서 게임 하다가 공부를 했는데 내신을 어떻게 올렸냐라는 질문을 제가 항상 많이 받습니다. 저는 항상 그때마다 같은 대답을 합니다. 일단 앉아서 수학 문제를 풀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공부를 시작했을 때 너무나 막막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고민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고민할 시간에 한 문제라도 더 풀자는 마음으로 확신은 없었지만 그저 수학만 풀었습니다. 선수 생활이 끝나니까 하루 10시간 정도의 빈 시간이 생겼고 저는 그 시간 전부를 수학에 쏟았습니다. 그 덕분에 5등급이었던 수학 성적이 2등급으로 올랐고
그 후에 다른 과목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도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뭘 할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수학이 아니더라도 일단 어떤 과목이든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많은 친구들이 1학년 이후 공부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당장의 내신도 중요하겠지만 내신의 변화 양상으로도 자신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문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학생은 문과 같은 이과, 이과 같은 문과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목표 전공에 관한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단적인 예시로 서울대학교가 요구하는 인문학적 소양의 목적 또한 한 분야에 매몰되지 않는 인재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인문학이냐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인문학이 철학과 같다라는 오해가 많지만 수학, 과학, 그리고 정치, 경제를 포괄하는 사유의 총체가 인문학이기에 현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최적의 독서 그리고 생기부의 테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열린 인문학 강연에 모두 참여하였고 2년 동안 인문고전 독서 동아리에 부장을 맡으면서 이를 준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독서, 양보다 질이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기부 독서 목록에 있는 책은 3년 동안 47권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대 많은 책은 아니고 누군가 적다고 하면 적다고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읽은 책의 양보다는 저는 질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동아리에 있던 더 그레이트 북 프로그램에 있는 목록을 기준으로 독서를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목록의 책과 인문 고전은 틈틈이 읽는 것으로는 이해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독서 동아리를 통해서 몰입해서 책을 읽을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렇게 읽은 책들은 생기부에 독서 목록에 올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세특과 자기소개서에 녹여내야 합니다. 저의 합격 요인 중 하나는 자기소개서에 독서를 녹인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제 수학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경제학으로 그리고 논리학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 논리철학 논구의 이야기를 적었고, 두 번째는 경제학과 양자역학에 대해서 슈레딩거 고양이 이야기를 녹여낸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학교를 믿자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사실 중 하나는 사회에 그 어떤 곳보다 학교가 공정하다라는 것입니다. 배경에 상관없이 순수하게 지성으로 경주에 참여할 수 있는 곳은 학교가 유일합니다. 대학들도 그 사실을 알기에 사교육보다 교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저 또한 비교과 활동과 관련된 사교육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 교실 문을 직접 열고 불을 끄고 나오며 느낀 점은 학생의 성장에 있어 학교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믿고 학업에 몰입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해주고 싶은 말들입니다. 수능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능이란 극단의 상황입니다. 나라는 그릇을 깨끗하게 배워내십시오. 채워졌다고 생각되어도 과감히 그 지식을 버리십시오. 알고 있는 것에 안주하여 수능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긴장감이란 족쇄를 달고 치는 수능에서 모든 문제 그리고 모든 개념이 낯설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파고드는 공부를 한다면 수능에서 당황하고 머리가 새하얘지는 경험 없이 잘 치를 수 있을 겁니다. 나아가 원래 아는 공부를 하는 것은 쉽고 모르는 공부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혹시 본인이 하루 공부를 끝내고 허탈하다, 무력하다, 힘들다 등의 감정을 느낀다면 그게 공부를 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공부로 제가 했던 공부 중 몇 부분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국어나 영어에서 독해할 때 막힌 부분은 없었는지 찍어서 맞춘 것, 그리고 감으로 푼 것 모두에 대한 점검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으며 이게 수능날의 불안한 심리를 극복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단 하루도 나태함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놔두지 마십시오. 1년이라는 긴 시간에 당장의 성과물도 없고 공부는 지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몇 시간 혹은 하루라도 공부를 손에서 놓지 말아야 합니다.
자연 법칙인 것처럼 수험 생활을 거쳐가는 모든 이들은 쉬고 싶다는 유혹과 싸우게 됩니다. 나태함은 사람에게 한번 붙은 이상 물고 늘어지는 거머리와 같습니다. 성실함이라는 책 사이에 나태함이라는 책갈피를 끼워 놓으면 분명히 무너지기 쉽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힘들 때 할 수 있는 공부 컨텐츠 혹은 건전한 취미를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EBS 교재에 실린 문학 전문을 읽어봤습니다. 건전한 취미로는 농구하기를 병행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친구들이 삘 받아서 밤을 새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공부의 양을 단기적으로 늘립니다. 벼락치기인데요. 하지만 단기적이고 폭발적인 공부량의 증분보다 장기적이고 꾸준한 공부질의 증분이 훨씬 이롭다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슬럼프가 올 수 있습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슬럼프에 주저앉아서는 안됩니다. 수험 생활의 승리자가 되려면 슬럼프를 이겨내십시오. 웅크려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두 팔 높이 들고 우뚝 선 채로 이겨내려는 노력, 그것이 승리자의 음영입니다. 저 역시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는 나름의 기준에서 판단하건대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 목표는 서울대 경제였지만 그의 턱없는 성적을 마주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좌절하지 않고 제가 부족했던 공부와 잘못된 습관, 그리고 실전적이지 못한 습관 등을 수능 전까지 모두 분석하고 뜯어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매일마다 완제품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수능 그 하루에만 완제품을 뽑아내면 됩니다. 네 번째, 인간에게 보기 드문 동등함 중 하나가 시간의 양입니다. 하지만 이 동등을 차등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역시 시간입니다. 바로 시간의 질입니다. 본인 주변에 머무는 시간을 지배할 만큼 몰입하십시오. 수능도 그 어떤 장애물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처음부터 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집중과 몰입을 실천하십시오. 저는 모의고사를 음악 들으면서도 풀어보고 시간을 반토막 내서도 풀어보았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기본적인 실력과 숙련도가 상당히 요구됩니다만 이를 통해 집중력과 몰입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당장에 본인에게 맞는 인강의 배속 단계를 찾는 것도 공부의 능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성적이란 보편성이란 필요조건에 특수성을 더해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트렌드라는 보편성을 운운하며 사설이나 여타 선생님들이 사소하게 조언해 주시는 것을 흘려듣지 마십시오. 같은 패션으로 차별화되기를 바라는 게 허황된 꿈이듯이 일반적인 수험생들이 하는 공부에 본인만의 차별화된 요소, 예를 들어 사소한 조언을 수용하고 피나는 노력을 더하는 것 등을 만들어 봅시다. 모든 공부는 사바사입니다. 사람 바이 사람이란 뜻인데요. 많은 수험생분들이 학교 혹은 학원 그리고 커뮤니티 등 많은 정보통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속에서 혹하는 정보들 그리고 경이로운 친구들, 선배들을 만날 수 있고 탄탄한 통계에 의거하여 원하는 대학을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은 커리큘럼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들이 누구에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인에게 맞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지금 저의 조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경험에 의거한 공부법이나 조언들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공부는 본인이 제일 잘하고 제일 잘 압니다. 단 그러기 위해서는 수없이 깎여나가야 하며 타인의 조언들을 무시하지 않고 본인에게 적합한 것은 흡수함과 동시에 냉철한 자기 비판으로 본인에게 맞는 공부법과 습관을 다져야 합니다. 이 과정 때문에 공부 넘어가 삶 역시도 고난의 연속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나다운 공부법 그리고 나다운 삶을 고뇌하면서 열심히 나아가 봅시다. 7번째, 긍정적으로 사고하기입니다. 힘들지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게 제 수험 생활의 성공의 주연입니다. 많이 틀려서 짜증나도 다음번엔 메꾸고 그리고 수능 날에는 맞출 거라는 생각, 하루 정해진 계획을 다 못 해내더라도 내일에는 그 밀린 것 그리고 내일의 계획을 완수하겠다는 다짐, 그리고 수능 날에 웃을 것은 나라는 희망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허황된 자기 과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이라는 긴 터널 속에서 버티기 위해선 이와 같은 긍정적인 생각도 나쁘지 않습니다. 많이 웃고 긍정적으로 사고해봅시다. 8번째,
스스로의 한계를 단정짓지 않아도 됩니다. 학생들 모두 각자의 이유로 힘들고 각자의 사정으로 아프고 모두 어두운 동굴을 걷고 있습니다. 즉, 지치고 쓰러질 것 같다는 것은 명예로운 상처이지 본인의 한계를 말해주는 표지가 아닙니다. 한계는 본인이 얼마나 공부할 수 있을지가 아니라 어디서 포기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숨이 차서 한 걸음도 내딛기 싫을 때, 그리고 펜 잡을 힘도 없어 한 글자도 적기 힘들 때, 그런 시간에 해내는 힘이 본인의 힘이고 진정한 노력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노력으로 수험 생활을 단 하루라도 보낼 수 있다면 내가 하는 만큼 돌려받았다라는 말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러니 쉽게 주저앉지 말고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생각보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은 매우 거대합니다. 9번째, 최악을 상정하고 공부하는 게 수능을 대비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수능은 여러분들의 공부 실력 범위 내에서 최하점을 발휘하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중압감과 그리고 쌓여온 정신적 스트레스, 곧 있으면 끝날이라는 안도감에서 오는 빈틈이 주된 원인입니다. 때문에 공부하면서 본인 실력의 최하점이 1등급 그리고 100점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비웃을 만큼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만큼 노력해서 수능이라는 전장에 승기를 거머쥐십시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짐 히크메크의 진정한 여행이라는 시를 보면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해야 할지 모를 때 진정한 여행을 시작할 수 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시이자 노래입니다.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새로운 길을 걸어갈, 그리고 이미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을 제가 격하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